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합격비법서 저자 꾸준히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 점 먼저 죄송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던 고양이가 좀 많이 아팠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정말 필요한 조언 1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15가지 조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4월, 5월 달에 기출문제 시작하기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별도 특강으로 결제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좀 늦게 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이 공부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4-5시간 정도의 인터넷 강의를 오늘 수강을 하셨으면 단원별 기출문제를 사셔서 그에 맞는 단원 기출문제를 접해보시는 겁니다. 막 풀어봐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접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단원을 배웠는데 여기선 뭐가 중요한구나를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기출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기출을 바탕으로 나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보러 5월 달부터는 학원에 방문하기입니다.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모의고사를 무료로 학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지역은 4군데가 있는데 강남점, 일산점, 수원점,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더보기란에 해커스 모의고사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5월 달부터 계속 신청해서 모의고사를 보러 나가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요법입니다. 4월, 5월 달쯤 되면은 꽃피는 봄이 와서 졸리고 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모의고사를 한번 보러 나가셔서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를 좀 체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험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5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러 나가신다고 치면 5번을 연습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를 보러 가시면 작은 책상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 고사장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 떠시는 분, 두 번째 볼펜을 자꾸 딸깍거리시는 분, 세 번째 시험을 잘 보는 타입이라 막 옆에서 시험지가 촥촥촥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학원에 직접 나가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4월, 5월 달부터는 강의 2배속으로 수강하기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이런 개념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4월, 5월부터는 기출문제도 시작하셔야 되고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해서 시간 효율을 높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배속 강의를 수강해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오픈 카톡방에 공부 방법을 소개받고 실천을 해보니까 못 듣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생각보다 적응력이 탁월한 동물이라는 점. 두 번째는 4월까지 습득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배속으로 강의를 수강하셔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4월, 5월부터 그 이후로도 쭉 계속 2배속으로 수강하셔서 강의 시간을 4시간을 들어야 된다 오늘 그러면 2시간만 수강하는 방식으로 시간 전략을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모든 과목은 각자 도생하기입니다.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 시험이라서 점수를 나눠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때는 긴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점수를 나눠주려고 계획했던 그 과목이 나눠줄 점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을 다 각자 도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해야 합격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5번째, 목표 점수는 80점, 고득점 노리기입니다. 시험날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60점을 목표로 노력을 하시면 6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80점을 목표로 노력을 하셔서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야 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시험날 긴장을
생각하셔서 80점을 목표로 노력하세요. 여섯 번째는 기세로 치고 나가는 과목을 한 교시마다 만들기입니다. 앞서서 모든 과목을 60점 맞으면서 각자 도생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법이나 세법과 같은 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점수를 나눠줄 과목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배우의 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민법과 개론이 있으면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집중하고 자신 있는 걸 좀 더 자신 있게 만들어 가면서 80점 이상 정도 노려서 점수를 나눠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2차 1교시 같은 공인중개사법, 공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무조건 80점을 맞으셔야 하고요. 2차 2교시인 그러니까 지적, 등기, 세법에서는 지적은 무조건 12문제 다 맞으셔야 하고요. 지적과 등기에 집중하시거나 지적과 세법에 집중하셔서 점수를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 과목을 한 교시에 한두 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과목이 있으면 착착착 풀어나가면서 시험날 긴장이 좀 덜 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점수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긴장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조언인데 1차 완성되면 2차 공부해야지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2차를 4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후회를 많이 했고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2차가 좀 더 암기할 분량도 많고 과목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또 이제 공시법이 뭐 민법과 많이 관련이 있다. 민법을 잘해야 공시법을 잘할 수 있다. 이거 다 뻥입니다. 민법과 공시법은 따로예요.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시법이 좀 더 깊숙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완성되고 2차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항상 둘이 같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공부 방법 찾아다니고 자료 찾아다니고 오픈 카톡방 들락날락 하는 거 금지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시간에 공부에 좀 더 집중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방법을 찾아다니는 정도는 화장실에서 잠깐 찾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여유 시간에 조금씩 찾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법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좋은 공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추천을 드리는데 자료 찾는 거는 가장 시간 낭비하기 좋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틀 내내 자료 찾고 자료 정리 쫙 분류별로 하고 인쇄도 조금 해놨지만 단 한 글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료 막 이것저것 찾아다닐 시간에 본인이 그냥 그 자료를 정리하시고 그걸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암기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자료 찾는데 시간 낭비하셔봤자 그 자료 안 본다는 사실 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픈 카톡방은 딱 2번만 쓰시면 적절합니다. 첫 번째, 강의 선생님 추천받을 때. 두 번째, 수강 신청날 그 엄청난 대혼란 속에서 도움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거 모르겠다 하는 거 여쭤보실 때 그때 쓰시면 적절하지 거기서 사담 나누시고 뭐 누구한테 조언 주시고 이런 데다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벼락치기가 어렵다는 사실 인지하기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시면 뭐 3개월 만에 단기 합격, 며칠 만에 단기 합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게 일반인이 가능한 수준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홍대 건축가 출신으로 그래도 나름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절대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의 말만 듣고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다가 한 달만 놀아야지, 2달만 놀아야지 하신다든지 혹은 공부를 아예 너무 늦게 시작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번 기왕에 하는 거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딱 한꺼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10번째는 꾸준히 운동하고 약 챙겨 먹으며 체력 관리하기입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새벽 수영을 10월달까지 계속 다녔고 약은 좀 잘 못 챙겨 먹긴 했지만 노력을 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새로 운동을 하나 배우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뭐 이틀에 한 번 산책 정도라도 하시면서 기분
水분 같은 것도 리마인드 하시고 약도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하셔서 시험에 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번째, 부엉이 생활 절대 금지입니다. 이 이유는 뇌가 시간에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12시까지 주무시고 밤에 새벽까지 공부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한번 형성돼 버리면 시험날 9시에 뇌가 깨어있지 않고 비몽사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7시, 6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시험날에도 뇌가 깨어서 머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처럼 무소속으로 1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체 리듬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준비를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12번째, 휴대폰 사용시간 설정하기입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휴대폰 노예라고 할 수 있죠. SNS, 유튜브 쇼츠 아주 유혹거리가 휴대폰에 넘쳐납니다.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삼성폰을 쓰시는 경우에는 넌 얼마나 쓰니 앱을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시간 제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설정을 사용해서 제한 시간을 걸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휴대폰 제어하는 게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쿠팡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아예 휴대폰 잠금을 할 수 있는 통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3번째, 똑똑하게 휴식하기입니다. 저는 최대 공부 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정도는 저를 위한 휴식 시간으로 두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열품타 어플에서는 17시간, 18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떨어지신 분도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잘 활용하시라고 저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잠 자는 연습도 한 9월부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쪽잠은 한 10분 동안 잠깐 엎드려서 자는 잠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10분 동안 잠깐 자는 잠이 굉장히 많은 효율을 올려주고 체력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쪽잠 자는 것,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는 나에게 휴식 시간 줘서 보상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똑똑하게 휴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번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와 프로필 사진 공부 중으로 바꾸기입니다. 저의 공부 습관이나 사이클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 적어두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줍니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공부에 집중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서 사전 차단하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5번째, 개정사항에 주의하기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지는 8월, 9월, 10월에는 인터넷 강의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개정사항을 먼저 알려주셔서 이게 개정이 됐구나 알기가 쉬운데, 혹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막달에는 꼭 개정사항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책 공인중개사 합격비법서가 예스24시랑 알라딘에도 입점이 됐어요. 그것도 링크 더해서 밑에 더보기란에 같이 써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